네, 금요일은 대장 박병주와 함께하겠습니다.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휴일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대비를 든든하게 해봐야 되는데 먼저 대장님의 의견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위한 전략 바로 띄워주시죠. 네. 네, 오늘도 후퇴를 외쳐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달 초부터 네. 전략적인 후퇴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아무래도 좀 후퇴에 맞는 전략으로 지수 ETF 인버스를 언급을 계속해서 해주셨었는데요. 네네네.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시장 방어를 잘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8월 말까지는 이제 그 상승으로 봤잖아요. 돌격을 외쳐주시다가. 돌격을 외쳤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9월 달에 9월 첫날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때 이제 갑자기 시장이 안 좋은 기류로 더군다나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파월 의장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기류를 바꿔가지고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즉 우리 시장이 그 이렇게 빠지면 9월 달에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네. 거의 종합지수가 한 12.5%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목들은 정말로 그 뭐 매일같이 종목 시세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네. 일반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하지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을 이제 그래프를 볼까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번 달에 종가 수익률이 무려 28.57%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빠지는 가운데 이 종목은 28% 이상이 났죠. 그래서 저희도 9월 첫날에 일반 종목을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코덱스 인버스 쪽으로 200 선물 인버스로 거의 90%를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현금 들고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빠르게 한 그것이 이제 적중을 했는데, 지금 인버스의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월봉 차트를 제가 확대를 하면은요, 여기서 지금 요 매집이 여기 캔들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요 앞에 있는 음봉 캔들을 몸통으로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면 요 캔들을, 요거는 이동평균선인데 20개월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그 기법으로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말아 올려가지고 발산이 되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볼때기를 좁히면은 매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아서 확산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이 되는데, 아마 10월 달은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분기별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 관리를 할 필요 있습니다. 뭐 위험 관리 이걸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로 갈아타시면 되는데, 근데 모르신 분들은 이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요. 아닙니다. 변동성이 적어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도 적게 올라가지만, 대신에 지금 이제 10월 달, 11월 달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과거에 있을 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어요. 네. 거의 98%가 안 좋았습니다. 통계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로 내가 위험 관리, 해지 전략을 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렵다, 그럼 박병주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랑 매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좀 미리미리 방어하시면서 걱정 한풀 좀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사실 환율의 대가다, 네. 자타공인 또 환율의 대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서 다음 네. 주 시장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강달러라는 단어를 쓰다가 네. 또 킹달러를 쓰다가 이제는 또 갓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가니까 저희가 1,5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 이미 좀 기정사실화가 좀 되는 것 같고, 이제는 1,7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증권사의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매니저님은 좀 상단을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제가 그러기 전에 주식시장을 정말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네. 이제 하느님 위에 건물 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온 뒤로 더 이상 건물 가격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하느님 위에 달러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내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환율 좀 내려갈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용어는 아니잖아요. 하느님이란, 그러니까 그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네. 근데 제가 먼저 그 환율에서 위안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안화가 지금 이제 중국 당국이 개입을 했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7.2를 돌파했거든요. 원래 7점 정확하게 말한다면 7.193이었어요. 네. 193이었는데 그 지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돌파하면 이제 헤지펀드에서 중국 위안화를 공략을 하죠. 과거 2016년에도 그걸 방어하느라고 중국 당국이 1조 달러를 썼는데 그런데 7위안, 제가 경험으로는 7위안이 뚫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염려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7위안이 뚫렸을 때가 2019년 8월 초에 그리고 2020년 2월 14일, 16일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뚫린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적게는 10% 하락했고 많게는 2020년 2월 달에는 거기서 증시가 36%나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위안화가 뚫렸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어디가 뚫렸냐면 1,440원이 뚫렸어요. 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치포라는 그 라인을 제가 지은 건데 2008년 9월 1일 날 정확하게 그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약 36.8%를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40%를 빠졌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그 라인이 1,440원을 뚫렸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거 2008년으로 놓고 보면 그걸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800원도 열어두고 저는 봐야 된다. 지금 뭐 우리나라 환율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면 지금 뭐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헤지펀드에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들어왔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결국 킹달러를 계속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옆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우등 이제 우리나라 옆에서 그냥 손해만 보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걸 가지고 회피하시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좀 경쟁적 재고로 인해서 수출에 좀 호재로 네.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좀 네. 수요 둔화로 인해서 네. 수출에 호재로 작용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면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이 좀 클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이제 중국도 원래는 과거에 중국이 이제 환율 전쟁을 통해서 네. 자기들 수출의 물량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그 중간지를 수출하니까 이제 이익이 되게 있지만 그게 만약에 경제가 꺾이는 국면에서는 자본이 또 기묘하게도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교과서하고 반대로 또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학 원론처럼 나오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네.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0.25였어요. 근데 지금 3.25니까 10배를 더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연말 때까지는 4.5를 올린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7배를 올린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 돈을 뿌려가지고 저금 이제 만들 때는 언제고 이번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17배를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금리 때 돈을 많이 빌렸던 특히 이제 중국 자금들이 많이 그런 자금이 숨어 있답니다. 그런 자금이 3조 달러가 넘는다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이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리니까. 근데 우리는 금융시장은 그동안에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1980년대 초반부터 한 40년 동안 계속 상승만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초저금리가 끝나고 이제는 고금리로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블랙스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금융 환경이 이제 안 좋으니까 우리는 현재는 몸을 사리자. 뭐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덱스 200 선불 인버스나 아니면 인버스 이쪽으로 피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에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오늘도 또 중국의 위안화를 비롯해서 원달러 환율의 전망까지도 꼼꼼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조금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항상 나오실 때마다 좀 전략적 후퇴를 외쳐주시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해봤던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이 KTNG였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하기도 했고 외국인의 매수가 16일 연속 또 들어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시점에서도 조금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이겠죠. 네네.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왜 사냐면요. 네. 저도 담배 끊은 지가 꽤 됐어요. 근데 담배를 이제 군대 가가지고 고참이 너 담배 안 피우면 혼내 그랬더니 담배 피웠습니다. 네. 그 바람에 담배를 한 10몇 년 피우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담배를 끊어라 그랬더니 네. 끊었죠. 근데 담배는 정말 끊기 힘들어요. 제가 끊으려고 뭐 꽁초 이렇게 주워다 피우고 또 담배를 버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해서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라고 네거티브 광고를 하잖아요. 담배값 보면 폐암 걸립니다 하면서 하는데도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쉽게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KTNG 이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안정되는데도 이 희한하게 이 주식의 주가는 제가 보시면은 안 올라갔어요. 이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KTNG가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이 담배하고 인삼에 관해서는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지위가 있다면 그 2020년 4월 달부터 2021년 5월 달까지 우리 증시가 그때 뭐 1,438에서 3,000을 뚫었을 때 다른 대형주들은 두세 배 갔는데 이 종목은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그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적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22년 동안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담배를 비싸게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답니다. 근데 담배를 비싸더라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환율 수준이라고 돼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추세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건 제가 주봉이고, 월봉에서는 20개월선 파란색 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다음 타깃 라인은 1차적으로 9만 5천 원 돌파할 것 같고요. 거기를 돌파한다면 뭐 11만 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은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TNG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확실히 좀 시장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이런 시장에서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다음 주 공략해볼 종목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또 음식료주 SPC 네. 삼립을 가져오셨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또 식품 가격을 인상하는 사이클이 되게 빨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빠바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파리바게트. 그렇죠. 네. 뭐 파리바게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쵸. 골목 지나다니면 다 요소마다 빠바가 다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 회사가 지난번에 그 포켓 몸빵이라는 그 빵을 출시를 했는데 네. 그게 글쎄 지난번인가 일주일에 150만 개를 판매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인기가 정말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그게 약 7천만 개를 판매했답니다. 덕분에 이 회사가 2분기 때 사상 최고째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웬만하면 가족들하고 가서 외식을 하면 10만 원 넘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비싼 거 좀 머그다고 20만 원 넘죠. 그런 경우는 왠지 호주머니가 좀 적어 보이잖아요.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씀씀이를 줄이는데 빵은 안 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가요? 아들이 아빠 나 빵 사줘 그러면 에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사줘야죠. 사줘야죠. 당연히 사줘야죠. 그래서 또 가격이 싸다 보니까 우리가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비 그러니까 그 지출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비탄력성이다. 즉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소비는 줄이거나 뭐 많이 늘기는 하지 않고 일정한 소비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삼립식품 같은 게 일반적으로 가격이 싼 그 빵 관련 부분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비탄력적인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더군다나 2분기 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꺾이는 상황에서도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고 자,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면 참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그 월봉 그래프를 제가 준비했는데 왕년에 41만 원 갔었어요. 그때 이렇게 한춤 오를 때는 전국의 파리바게트 매장이 급격하게 막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잘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졌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너무나 고평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85,700원에 끝났죠. 그러면 가격에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가 설사 불황이 될지라도 빵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삼성전자, LG전자나 그 경기 민감주나 그다음에 화학주나 또 2차 전지도 요즘에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 이제는 관심을 이제 실적이 탄탄하고 그 실적이 등락이 적으면서도 가격이 싼 회사 이쪽으로 사람들의 시각은 몰려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을 지금 가격이 제가 원래 생각했던 목표가 가격이 근접했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그 현재 85,700원 정도의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95,000원이죠. 올해 3, 4월 달 여기 그 언덕이 있는 부분이죠. 거기를 1차 목표가로 9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SPC 삼립 목표가 95,000원에 손절가 7만 원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알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 공략주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장의 픽은 삼진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제약주를 가져오신 건가요? 삼진제약을 제가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주주 지분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먼저 하나제약 그 지분이 12.37%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삼진제약의 그 최대 주주 조이한 씨하고 원래는 조이한 씨하고 그 최승주 씨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공동 창업 회사입니다. 그런데 조이한 씨가 자기 가족들하고 특수 관계인들 합해서 지분이 12.85%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하나제약이 12.37%가 있기 때문에 하나제약과 가장 최대 주주인 조이한 씨가 지분 관계가 0.48%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공동 창업자인 최승주 씨가 9.89% 있습니다. 그러면 최승주 씨하고 조이한 씨 지분 관계는 별로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삼진제약이 최근에 그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어떤 회사가 개입되면 아리바이오. 저도 이 회사를 처음 들어본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의 지분 관계를 들춰다 보니까 아리바이오가 삼진제약의 자사주를 7.97%를 매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조이한 씨하고 최승주가 혹시 땀만 먹고 아리바이오한테 백기사 역할을 하는 지분을 줬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최승주 씨가 조이한 씨를 넘어서는 대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의심할 수 있느냐? 하나제약이 지금 현재 그 경영권을 탐내는 것은 아니지만 삼진제약이 지금 연간 매출액이 3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속 순이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거든요. 굉장히 그 개보리라는 그런 꾸준히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이 좋고 회사가 탄탄하니까 그러면 하나제약이 그냥 뭐 단순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경영권까지 뺏으려고 한다면 지금 조이한 씨 지분하고 0.48%의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모종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런 M&A에 대한 경영권 분석설도 주가가 너무 위로 올라가면 그런 경우는 이제 시청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너무 낮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가 왕년에 64,000원까지 갔었는데 자, 코로나 때 요 부분이 코로나 때 이제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뭐 코로나 마스크를 만든다네, 혹은 백신을 살짝 실험을 하고 있다네, 혹은 코로나 관련 치료제를 원래 있는 것을 계량의학으로 또 비슷한 코로나 제약을 임상을 하고 있다네 등등 해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삼진제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이 훼손된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 해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지분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긴 해.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현재 월봉에서도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전체적인 시황이 소강 상태일 때는 이런 M&A 관련된
분쟁설이 나온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지금 26,300원 정도 매수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1,000원. 31,000원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23,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진제약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전략적인 후퇴를 알려드렸는데 이 시장 해지 성격의 인버스도 좀 꾸준히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SPC 삼립과 또 삼진제약으로 함께 시장을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다른 종목들의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오늘 검색 상위 10종목 보면서 다음 주 전략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양지사 오늘 13% 급등 마감했고 카나리아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고려신용정보는 오늘 하락 마감. 데브시스터즈 최근에 이 BTS와 협력 관계를 밝히면서 올랐었죠. 오늘은 9%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네, SK하이닉스 봐야겠죠. 네, 오늘 2.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 기대에 더해서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지면서 IT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주님? 제가 SK하이닉스를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앵커님이 지금 좀 놀라십니다. 흠칫하면서. 지금 대부분 다 그러셔요. 우리 개인들이 하이닉스 지금 15만 원에서 지금 83,100원이 많이 빠졌잖아요. 저점이죠.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라고 흠칫하시잖아요. 네.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네. 이 회사가 실적을 본격적으로 다운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LG노텍이 원래 애플한테 그 IT 부분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 주가를 보더라도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주가가 장기간에 상승하다면 ABC 파동으로 하락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B파동이 끝나가지고 본격적인 C파로 하락하는데 자 하이닉스 그래프를 제가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는 2009년부터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5,770원에서 15만 원까지 갔습니다. 30배 갔잖아요. 30배. 요게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 끝나면 빠질 때 어떻게 빠지냐면 A파동이 끝났죠. 그리고 B파가 반등이 왔거든요. 그리고 A파의 저점을 깼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이 A파의 저점을 깨기 전에 지금 4개월 동안 횡보 등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A파의 저점을 깨고 나서 본격적으로 C파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면 좀 요런 말씀을 드리면 또 놀라시겠지만은 저는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이 66,000원, 거기가 만약에 훼손이 된다면 56,000원 이하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 시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 시황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00 이하까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 나스닥도 지금 10파를 깼습니다. 10파 저점을 깼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10파가 시작되면 충격파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스닥이 빠지면 하이닉스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드디어 셀트리온 좀 증권가에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항상 또 좋아해 주셨던 셀트리온 그룹주죠. 다음 주에 대한 의견은 또 당연히 고이실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호흡을 마주 맞추니까 제 심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고입니다, 고. 네, 고인데 이 종목을 일단은 가격이 매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38만 8천 원에서 지난번에 저점이 15만 원을 깼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36% 정도 빠졌는데
코스피 뭐가 36% 빠질 때 요거는 거의 56%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두려움은 적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실적 바닥이 올해 상반기 때 바닥을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군다나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 21조를 공략하죠. 그다음에 베그젤마는 항암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인데 이번에 일본도 승인을 받았고 미국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베그젤마 시장만 하더라도 8조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램시마 SC도 미국을 내년에 공략할 건데 그 규모만 하더라도 50조가 넘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임상 3상까지 끝내가지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초기이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무리 천하무적의 셀트리온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시황이 빠지게 되면 이것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 이형제로 줄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이형제로 줄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형제로 줄일게요. 근데 그 셀트리온 이형제의 본격적인 공략 시점은 올해 연말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언급해 주시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이형제로 또 언급해 주셨고요.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고 다음 주는 그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고려 신용정보 보겠습니다. 요즘 이 검색 상위에 이런 채권 추심업체 종목이 좀 하나씩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고려 신용정보가 올라왔고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고려 신용정보. 네, 지금 저는 이제 고려 신용정보를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마음이 아파요. 그쵸. 지금 이제 주가를 보시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자, 거래량을 터뜨려 가지고 계속 요거는 결국은 주가로 봐야 되겠죠. 보시면 계속 주가가 신고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돈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 썼겠죠. 근데 주가로 보면은 더 추가적으로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래량이 또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그 지난달 7월 달에 음봉의 윗꼬리 고점을 뚫어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 전체적인 시황이 10월 달에 밑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고려 신용 정보도 그 시황과 묻혀가지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량과 함께 좀 주목을 받았던 고려 신용정보 역시나 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주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고 의견으로 알려드렸고요. 저희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봐야겠죠. 그동안 IRA 법안 보조금 문제 때문에 현대차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왔는데 또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한 조항을 유예하겠다 하는 법안이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행되긴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까지 있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차 다음 주 고일까요? 저는 이제 스탑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호재 요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호재 요인이죠. 그리고 환율도 호재 요인이죠. 그쵸. 근데 그랬을 때 내가 판단을 그 뉴스를 보고 판단하면 뉴스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꿀팁인데,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 캔들을 보시면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호재성 뉴스였고, 그 다음에 또 환율이 그 현재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 현대차 좋거든요. 근데 주가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자, 지난주에 음봉이었죠? 자, 음봉으로 요런 밑으로 가격을 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뺐잖아요. 자, 근데 이번 주는 아예 개바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 합해서 보면 굉장히 장대 음봉이 여기 왼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때 요 가격의 형성을 봐야지 뉴스를 보고 호재니까 들고 가야지 하면 내가 속게 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꿀팁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호재성의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도 결국은 거시적인 변수, 매크로 변수, 즉 우리나라 종합지수 시황이 올해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종합지수가 빠지게 되면 현대차도 대형주기 때문에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 이 종목을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인 현대차 다음 주 스탑 의견으로 또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매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략 짜주시는 박병주 매니저님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또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내일이죠, 매니저님? 네, 지금 내일 제가 오후 2시에 그 매일경제 유튜브와 거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라이브로 하고요. 그 다음에 MBN 골드 라이브 채널에서 메타버스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오후 5시 반에는 무료 방송이 없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2주 연속을 했었는데 내일 하기 때문에 지금 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시장을 볼 때 오직 환율을 보고 제가 뭐 주변에 있는 뉴스 같은 거 다 뺐습니다. 걸러내고 환율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했더니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 그 환율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또 환율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금리를 무섭게 끌어올리는 게 이게 블랙스완입니다. 우리가 원래 뭡니까 이 그 뭐죠? 이 백조는 보통 백조는 흰색이잖아요. 왜 검은색이 등장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내일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장 박병주 함께 하셨고요. MBN 골드 박병주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